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교과서 222페이지입니다. 대리행위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대리행위 파트에서는 교과서로는 223페이지 대리행위의 하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리행위 하자 파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의사표시 파트와 더불어서 종합적인 사령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대리행위로 갑니다. 자, 대리행위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한 법률 행위를 줄여서 대리행위를 한다 그죠? 즉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한 법률 행위를 줄여서 대리행위라 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갑이 A의 대리인이다. 근데 상대방과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하고자 한다. 근데 갑의 법률 행위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 법률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이 자신을 위해서 을과 매매를 하는지, 그죠? 본인을 대리하여 어떤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하는지 상대방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대리인과 같이 을과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죠?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미리 밝히도록 하고 있다, 그죠? 이를 현명이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으로 매매 계약은 누구와 누구 간에 체결돼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그죠? 근데 이 같은 매매라는 법률행위에 우리가 배웠던 착오, 사기, 강박 등이 문제가 있다면 그와 같은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당연히 매매계약은 누가 체결해요? 대리인이 체결하죠.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착오 등이 있어야 유무는 당연히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거다. 근데 인정되면 그로 인한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합니까? 본인에게 기속한다, 그죠? 이런 논점이 대리행위 파트에서 우리가 바라볼 논점이에요. 그래서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행위를 하지만 본인을 위해서 대신 법률 행위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본인을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하고 있다. 이를 밝히라고 하죠. 이를 현명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여기다 체크할게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대리인이 대리 행위 당시에는 상대방에게 그 행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죠. 그죠?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본인을 위하여, 여기다가 다른 말로 뭐요? 우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녹여서 기억을 해달라 그랬죠. 그죠? 본인의 이름으로. 즉 매매 계약은 내가 체결하나 그 매매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그죠? 2항. 전항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2항은 수동 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누가 표시를 해야 된다? 상대방이 표시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현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명치 아니한 경우 상대방 보호를 규정을 둡니다. 115조. 대리인이 행위 당시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의사표시는 당연히 뭐요? 상대방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거로 본다, 그죠?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의 일반 계약의 당사자 되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간주니까 본문에서 확인하겠지만 대리는 내심으로 대리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죠. 차고 취소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현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으로 한 것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때는 문제가 없죠. 그때는 현명등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 이미 조문에서 설명드렸어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상대방이 뭐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된다, 그죠? 이때 본인을 위하여란 의미는 체크할게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 아니다, 그죠?
본인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위는 내가 하지만 그로 인한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된다? 본에게만 기속된다 그죠? 이와 같은 것을 밝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그죠?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이미 우리 시험도 출제가 됐어요. 위하여라는 의미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하자 하는 대리인의 효과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 시험 보면서 방식은 제한이 없죠. 그죠? 딱 하나 우리 시험 범위에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법인 설립 행위만 요식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불요식. 따라서 상대방이 알 수 있다면 반드시 위임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죠. 그죠?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래서 대리인이 행위 당시에 위임장을 제시했습니다. 본인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더라도 뭐요? 위임장이 제시됐기 때문에 대리인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 거죠. 그죠? 표시한 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체크할게요. 그래서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뭐요? 누구누구 대리임을 표시할 필요 없죠. 체크할게요. 본인 명의로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그죠? 본인 명의로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현명 파트에서는. 자, 다시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예를 들었던 그 예를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본인이 90세입니다. 토지를 매도하고자 한다. 그죠? 근데 너무 연로했기 때문에 상대방과 직접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자식인 갑이 A를 대리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이 이미 중개업소를 통해서 을에게 이미 다 밝혀진 상태다. 그죠? 그래서 갑이 A를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에 A의 대리라고 적지 않고 뭐요? 직접 자기가 계약서에다가 본인 이름을 적고 본인 도장을 날인하더라도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미 현명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할 필요 없죠. 본인 명의로도 대리행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보세요.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이 전혀 상대방에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의 대리인임을 밝히지 않고 자기가 직접 계약서에다가 A의 이름을 직접 적고 A의 도장을 직접 날인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행위자인 갑을 누구로 알 수밖에 없어요? 토지 소유자인 본인으로 알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뭐요? 직접 본인처럼 행사하고 상대방도 행위자를 뭐요? 본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 알았다면 그때 뭐요? 현명한 바 없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그죠? 예,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이 부분. 현명 파트는 이 부분만 우리가 넘어가면은 문제 없어요. 반드시 뭐요? 대리의사는 대리라는 단어가 명시될 필요 없죠. 그죠? 본인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자, 수동대리. 지금까지 대리인이 능동적으로 본인을 대리해서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상대방에게 표시를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해서 행위를 하고 있음을 당연히 누가 누구에게 표시를 해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대리인에게 뭐요?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를 해야 된다. 그죠? 네. 한 번 정도 지문화된 적이 있어요. 수동대리에서는 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해야 된다. 상대방이 그죠? 상대방이. 자, 갑니다. 이제 조문 문제요. 현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명치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행위자인 대리인을 당사자로 알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 보호를 해서 현명치 아니한 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거로 간주를 합니다. 이 간주 규정의 의미는 요거죠. 그죠? 내심으로는 대리 의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뭐요? 이를 이유로
자신 행위를 차고 취소하지 못한다.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 간주 규정이므로. 다만 현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미 대리로서 행위를 하고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그죠? 그때는 문제없죠. 그죠? 현명된 것 똑같은 여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본인을 위한다는 의미는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죠? 대리 행위로 하는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던 대리인의 효과의사를 말하고 현명의 방식은 제한이 없죠. 상대방이 알 수 있다면 본인 명의로도 현명할 수 있다. 근데 현명치 아니한 경우는 상대방 보호를 해서 그 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함으로 간주한다. 다만 현명치 아니했다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하고 있으면 알 수 있었다는 것들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럼 대리행위 하자로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대리행위 파트에서는. 자, 다시 한번. 대리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매매 등의 행위를 대리행위를 한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매매 계약에 우리가 배웠던 차고, 사기, 강박 등이 문제가 되더라. 그와 같은 차고 등이 존재한다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그 존재 유무를 판단해야 될 것이냐. 당연히 우리는 조문을 보기 전에도 매매 계약은 누가 체결합니까? 본인이 체결합니까? 대리인이 체결해요? 당연히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이 뭐야? 착오에 빠져서 계약을 체결했느냐? 사기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냐?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사실의 유무는 당연히 누구를 기준으로? 행위자인 대리인. 근데 중요한 것은 인정되면은 대리인이 한 모든 법률행위의 법률효과는 누구에게만 생깁니까? 본인에게. 그래서 해제권, 취소권은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 파트에서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체결한 계약을 해제할, 취소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취소권, 해제권은 누구만이 가집니까? 본인만이 가진다 그죠. 자 볼게요. 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협결, 즉 비진입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사기, 강박 또는 착오까지죠. 사기, 강박 또는 은의 사정을 알았거나 가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모든 사실의 유무는 당연히 행위자인 대리인을 표준으로 보죠. 조문 자체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도 우리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대리인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이와 같은 하자 유무는 본인을 기준합니다. 본인이 직접 특정한 행위를 위임했기 때문에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그 행위를 한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가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할 수 있다로 써길 거예요. 자, 본문에서 우리가 그 예를 들면서 볼게요. 자, 원칙 갑니다. 어디까지나 대리에 있어서는 뭐예요? 상대방과 토지 매매 등 법률 행위를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그죠. 그래서 그 행위에 착오 등의 하자가 있다가 문제가 된 뭐예요? 그 하자 유무는 당연히 행위자인 대리인을 표준으로. 그 요즘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할 때 사기 강박을 당한 바 없었어요. 그럼 결론 뭐예요? 이 부분은 문제 없죠, 그죠? 사기 강박 당한 바 없기 때문에 사기 강박을 이룬 취소는 할 수 없다, 그죠? 그 중간에 본인이 사기 강박 당했더라도 이런 표현은 학자들이 굳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설치한 문장이지 실제 사건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본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죠, 그죠? 따라서 본인이 사기 강박 당했더라도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누가 체결합니까? 대리인이. 그 대리인이 뭐요? 사기 강박 당한 뭐 없다면 그 매매 계약은 사기 강박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이 키포인트예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 당한 뭐 없다면 사기 강박으로 체결한 계약이 될 수 없죠, 그죠? 그 행위는 사기 강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본인은 계약의 체결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사기 강박 당했든지 여부는 문제가 될 수 없죠, 그죠?
이론적으로 학자들 이 부분을 설명해서 이 부분은 삽입했지만 본인을 누가 사기치겠어요? 치봐야 의미가 없는데, 그죠? 네. 자, 다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사실이 문제가 된다면은 그 사실의 전부 유무는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되면은 사기, 강박, 착오 등을 이루며 발생하는 취소권, 해제권 등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만 발생한다? 본인에게만, 그죠? 따라서 부요주장권, 취소권, 해제권 등은 모두 법률 효과, 즉 대리행위의 모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만. 따라서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대리에게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권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원칙적으로 이미 대리는 취소권이 없어요. 이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본인부터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대리권을 특별히 수여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 배웠던 이미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관련해서 결론 대리는 자신이 체결한 계약을 취소, 해지할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다. 원칙적으로 없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없다. 이 같은 취소권, 해제권 등은 본인이 가집니다. 그럼 단을, 키 포인트의 단을 찾아볼게요. 매수인의 대리인이 이렇게 체크표 하시면 되죠. 그럼 본인이 누구요? 본인이 매수인이죠, 그죠?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대리인이 상대방 매도인과의 매매 계약에서 그 계약 내용 등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해기자인 대리인이 계약의 내용 등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죠, 그죠? 잘 알고 있었습니다. 키포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해기자인 대리인. 대리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인이 매수인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더라도 행위자인 대리인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에는 착오 등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착오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자신의 착오를 위해서 매도인과 대리 사이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다. 자신은 행위자가 아니에요.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키포인트가 오죠, 그죠? 엄청난 많은 문장이지만 딱 키포인트예요. 대리인이 행위 당시에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본인이 이를 모르고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을 지시했더라도 계약 체결한 대리인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이 몰랐다. 자신의 착오에서 대리인과 상대방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죠? 없다. 자, A입니다. 116조 2항. 우리 시험도 단골 지문 중에 하나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즉,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했다, 그죠? 그때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그 행위를 한다. 자, 예컨대 볼게요. 자동차 매수 계약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매수인이다, 그죠? 상대방이 매도인이요. 그런데 중고차 매매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을 소유의 중고차를 구체적으로 매수하라는 특정한 법률행위를 지시했어요. 그 지시함에 있어서 을 소유의 중고자동차가 사고 차량이라는 사실을 매수인 본인이 잘 알고도 구체적으로 매수 지시했다. 근데 대리인은 몰랐다, 그죠? 그렇지만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대해서 대리인이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가 알고도 지시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하자는 책임 묻지 못한다, 그 지문이요. 조문 기억하셔야 돼요. 본인의 지시로 대리인이 물건을 매수한 경우에 본인이 지시 당시에 그 물건에 하자 있으면 알았던 경우, 비록 대리인이 몰랐더라도 본인은 대리인의 어떤 선의를 주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예. 그 116조 2항 조문 자체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대리행위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넘어왔습니다. 나머지 쉽게 가시면 돼요. 117조. 이미 우리가 제한능력자 파트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대리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반대로 해석하면 뭐요?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도 의사 능력만 있다면은 타인을 대리한 대리행위는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117조의 의미는 본인은 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를 뭐요?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룬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예,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교과서 24회차 기출 문제 보세요. 갑이 을에게 X 토지를 매도한 후 등기 전에 정이 병의 임의 대리인으로서. 자, 우리는 대리 파트에서 누가 주인공이요? 대리인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정 체크를 하시고, 그럼 본인도 체크해야 되죠. 누가 본인이요? 병이 본인이다. 그죠? 정의 병의 임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배임에게 적극 가담했어. 그럼 이 적극 가담 체크합니다.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과 갑의 매매계가 뭐예요? 무효죠. 그죠? 103조 위반이 무효입니다. 적극 가담해서 갑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본인 병명의로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것은 체크할게요. 지난주에 봤어요. 숙건행위의 하자 유무 체크할게요. 숙건행위는 누가 하는 법률행위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법률행위를 숙건행위를 한다. 그죠? 당연히 그 하자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행위자인 본인 맞죠? 그죠? 행위자인 본인 병을 기준으로. 그 다음 두 번째,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죠. 그죠? 대리인 누구요? 정이죠. 그죠? 그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원칙 대리인 정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다만 그 하자라는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나 뭐요? 본인 병에게. 그죠? 맞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냥 저 케이스라는 형식만 빌려서 지문화하고 있을 뿐이에요. 4번. 제1매수인 을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갑과 병사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예.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5번. 대리인정이 갑의 병에 적극 가담했다. 103조 위반이 뭐이죠? 그때 본인 병의를 몰랐다면 병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말도 안 되죠. 예. 103조 위반의 행위는 뭐예요? 절대 무효죠. 절대 무효고. 그렇게 답을 풀어도 돼요. 또한 여기서는 대리 파트에 실려있기 때문에 대리인의 103조 위반 행위는 뭐예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본인의 103조 위반 행위죠. 그죠? 예, 무조건 무효입니다. 정답은 5번. 자, 매일 문제로 오세요. 매일 문제. 3번 옵니다. 육주차 문제입니다. 육주차 문제. 대리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세요. 키포인트 단어 찾을게요. 어디까지나 대리 행위는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하죠. 따라서 본인이 잘 몰랐더라도 계약 내용을 잘 모르고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더라도 행위자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차고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차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차고 취소할 수 없다죠. 없다. 결론. 차고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행위자인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차고 없었어요. 차고 없었습니다. 그 다음 2번. 대리인 여러 명이다. 그죠? 그때 각자죠. 각자 대리. 단어 찾는 거예요. 각자 대리. 그 다음 법률 행위에서 소유된 대리권. 임의 대리를 만든다. 그죠?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 관계 종류에서 소멸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 4번. 법률 행위에 의해서 소유된 대리권.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이다. 그죠? 그때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전을 떠도 본인의 숙건행위의 처리가 있으면 소멸한다. 그죠? 맞습니다. 금방 우리 24회차 지문하고 똑같죠. 그죠? 자, 어떤 걸 느꼈어요? 모든 기출 문제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5번.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그죠.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부동산 이종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볼 필요 없죠, 그죠? 예. 본인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무효죠. 대리인의 모든 법률 행위는 법적으로 본인 자신 행위. 이렇게 풀어도 되고 뭐요? 103조는 절대적 무효죠. 예. 누구에게나 무효입니다. 자, 4번 질문으로 갑니다. 을이 주인공입니다. 대리인을. 본인은 갑이죠, 그죠? 갑의 대리인은 갑소유 부동산을 벽에 매도키로 약정했다. 틀린 것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질문이에요. 계약 체결할 대리권은 상대로부터 중도금, 잔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죠? 있다. 그다음 병이 을이 상대방 병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했다. 대리인이 사기당했죠, 그죠? 그러면 취소권 누가요? 갑이 이를 이루고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완벽한 문장이죠, 그죠? 따라서 취소 사유가 있다, 없다는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 그렇지만 인정되면 취소권은 누가요? 갑이, 그죠? 갑이, 본인이. 그다음 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죠. 본인 이름으로 현명할 수도 있다, 그죠? 즉, 우리 계약서에 본인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날인한 때도, 즉 본인 명의로도 현명할 수 있다, 그죠? 즉 유한 대리인가 될 수 있다. 그다음 현명치 않는 행위의 효과죠. 115조.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해서 본인 갑을 향해서 현명치 않았죠, 그죠? 그땐 원칙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거로 본다, 맞죠? 답은 그럼 5번이겠죠, 그죠? 만일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이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면 뭐요? 없다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대리행위 효과로 갑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법률행위는 모두 누구에게 직접 발생을 합니까?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영세를 포시하는 의사표시는 뭐예요? 직접 본인에게 모든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다면 본인이 매도인이라면 뭐예요? 소유권을 상대방에 이전할 의무가 생기고, 반대로 뭐예요? 대금을 받을 권리가 본인에게 생기고, 매매 계약이 착오 등이 있다면 뭐예요? 이를 이유로 착오, 취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든 법률 효과가 누구에게 생긴다? 본인에게 발생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항은 수동 대리는 상대방 쪽에서 현명의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쭉 확인만 하시면 돼요.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법률행위의 법률 효과가 뭐예요? 본인에게 직접 발생한다, 그죠? 직접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죠. 그로 인한 이행 청구권, 그다음 뭐예요? 소유권 이전 의무 등 모든 법률 효과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계약에 무효 취소사유가 있다, 그죠? 이를 위한 취소권, 해제권, 무효 주장권 등도 모두 누구에게요? 본인에게 직접 기속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대리인은 체결된 계약을 취소, 해제할 권한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이 같은 취소권, 해제권은 본인에게 직접 기속을 합니다. 그 다음 확인하세요. 불법행위나 대리가 허용 안 된대요, 그죠? 따라서 대리인이 한 불법행위라 대리인만이 책임을 진다, 그죠? 다만 사용자 관계 인정되면 사용자 책임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리 능력. 대리에 있어서 매매 계약은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하죠. 그래서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인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은 본인에게 필요 없죠, 그죠? 다만 그로 인한 권리 의무는 본인에게 생기기 때문에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족합니다. 자, 눈으로 확인만 하시면 되고. 자, 복대리로 갑니다. 일단 복대리는 개념을 일단 통과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볼게요.
갑이 A의 대리입니다. 그래서 A 소유 토지를 상대방에게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스스로 뭐요? 본인을 대신해서 이와 같은 법률을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이 뭐요? 자신이 책임지고 뭐요? 을을 다시 선임을 합니다. 이 자를 복대리라 그러는데 대리인은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합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그죠. 근데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대리인 자신이 책임지고 선임하죠. 따라서 복대리인은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자입니까?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즉 대리인 자신의 책임으로 선임을 합니다. 선임이 되게 되면은 이자도 대리인인데 누구의 대리인이 됩니까?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인 된다 그죠? 본인의 대리인. 왜요? 토지가 누구 거요? 본인 거죠, 그죠? 따라서 개념 기억하셔야 돼요.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뭐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합니다. 선임되면 그 자는 누구의 대리인데요? 본인의 대리인이 된다 그죠? 이를 복대리인이랍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복대리인은 누구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서 그죠? 요 관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대리인이라 대리인이 뭐요?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체크할게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선임은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선임돼요. 선임이 되면은 선임된 자는 누구의 대리인요? 본인의 대리인이 된다 그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이 자를 복대리인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대리인 갑은 두 종류죠, 그죠?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복대리인은 뭐야? 대리인이 원해서 선임한 자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은 뭐야? 100% 그죠?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도 있고 법정 대리인도 있지만 복대리인은 뭐야? 100% 언제나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다음 용어 확인입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이 가지는 권한을 복임법.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대리인의 법률 행위를 뭐요? 복임 행위를 한다 그죠? 복임 행위. 자, 법적 성질. 선임은 대리인이 하지만 선임된 복대리인의 신분은 뭐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죠? 본인의 대리인.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대리인의 복임 행위는 뭐요? 본인의 이름이 아닌 대리인의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복임 행위는 절대로 대리인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쭉 확인만 한 겁니다. 자, 시험 문제는 지금부터 출제가 될 거예요. 복대리 선수로 120조부터 뭐요? 122조, 요 세 개의 지문을 가지고 답을 구할 거예요. 자, 근데 미리 부탁드리면은 이 지문이 120조, 121조가 뭐요? 위임 파트에서 이게 답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미 한번 답이 됐어요. 근데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이번 25회차 시험에서 위임 파트가 다시 출제가 된다면 뭐요? 이 파트를 위임 파트에서 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 다시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갑이 임의 대리네요. 우리 상적으로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사표를 던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자신을 믿고서 팔아달라는 대리권을 본인이 맡겼다면 당연히 매매 계약은 뭐야? 자신이 직접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죠? 하기 싫으면 뭐야? 사표를 던지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임의 대리인,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서 부여된 경우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두 가지 경우 본인의 성낙이 있거나 거기다 체크하시고. 쭉 끝났습니다. 성낙의 방식은 제한이 없죠. 명시, 묵시였 그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만.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구체적인 어떤 의미냐는 것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성낙이 먼저죠, 그죠?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복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되겠는데 본인부터 성낙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죠? 그와 같은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임의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원칙, 복대리인을 선임 못해요. 다만 이와 같은 두 가지 경우만 본인은 뭐요? 성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이때 성낙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판례가 혹시나 출제될 수 있어요. 이미 그런 낌새가 나타났습니다. 교과서 실려 있어요. 보다.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누가 책임지고 선임했어요? 대리인이 책임지고 선임했죠. 근데 결론. 이자의 뭐요? 대리 행위로 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때 대리인이 책임지고 선임했기 때문에 자신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로 뭐요? 본인에게 생긴 손해를 대리인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원칙. 전조에 의해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뭐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고 하죠. 원칙. 즉, 선임 감독이 뭐요? 잘못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능력 있는 자를 선임을 해야 되고죠. 선임했다면 감독을 제대로 해야 돼요. 여튼 선임 감독의 가실로 본에게 생긴 손해를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이양 경감됩니다. 이 지문은 조문 자체만 쭉 기억하시면 돼요. 예적으로 경감돼요.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요.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는데 뭐요? 구체적으로 본인이 지명한 자를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그때는 책임이 경감돼요. 원칙적으로 뭐요? 책임 없어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명한 자를 뭐요? 복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그 자의 행위로서 본에게 생긴 손해는 책임이 없어요. 본인이 지명한 자로 뽑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결리한 때가 아니면 뭐요? 책임을 안 집니다. 본인이 지명한 자로 선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책임을 집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볼게요. 갑이 A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된 자가 아니죠, 그죠? 사표도 못 내요. 그래서 우리 법은 법정 대리인은 뭐요? 원하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대리인 선임이 자유입니다. 다만 뭐요? 책임은 네가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원칙. 무조건 책임집니다. 원칙. 전적인 책임을 져요. 전적인 책임. 그래서 복대리인의 행위로 생긴 모든 손해에서 뭐요? 무조건 책임을 져요. 무과실 책임.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죠. 그때는 뭐요? 전조이랑, 즉 임의 대리인과 똑같이 선임 감독에 관한 가실 책임.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럼 일단은 본문에서 확인하기 전에 물어볼게요. 천천히 물어볼 테니까 찾아보세요. 어디가 틀린지.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의 행위로 생긴 복대리인 행위로 본에 생긴 손해에서는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옵니까? 없습니까? 책임을 져요. 그때는 뭐요? 전적인 책임이 아닌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까지만 집니다.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출제돼서 각종 시험에서 자,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먼저 법정 대리인의 복인가 키포인트 요거죠. 원칙 언제든지입니다. 복대리는 뭐요? 언제든지는 다른 말로 뭐요? 자유로이죠. 자유로이. 법정 대리는 뭐요? 자유로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죠. 원하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자, 오늘 책임요. 원칙 체크할게요. 무과실 책임이다, 그죠? 결론. 자신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에게 손해가 생기죠. 그럼 무조건 책임을 집니다.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전적인 책임. 다만 예외적으로 키포인트 그거죠.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뭐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죠? 그때는 뭐요? 임의 대리하고 똑같이 선임 감독의 가실로 인해서 본에게 생긴 손해까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을 속입니다.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요. 그때는 원칙요. 복대리인을 선임 못한다 그죠? 원칙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다만 두 가지 경우. 본의 성락이 있거나 뭐요? 부득이한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때 어떤 책임을 지느냐? 원칙 선임감독이 뭐요? 가실로 인해서 본에게 생긴 손해까지만 책임진다 그죠? A조로 경감돼요. 키포인트 단어를 요걸 찾으면 되죠. 요거죠. 즉 임의 대리인이 본인이 지명한 자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죠? 그때는 원칙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요? 그때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도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본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답니다. 자, 복대리인의 조문만 쭉 확인을 하시면 돼요. 보세요. 이 자는 선임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선임되면 누구의 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이죠. 그래서 1항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을 대리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 2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 조문자 하시면 기억하시면 돼요. 즉 본인이 선임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 그죠? 아니지만 이 자는 본인의 대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규정을 정책적으로 둡니다. 자, 대리인과의 관계 쭉 우리가 이해만 하시면 끝납니다.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했죠? 대리인 선임했죠. 그래서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지만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았죠. 그래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당연히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뭐요? 대리인의 지시 감독을 받고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 이해만 하시면 끝나죠.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뭐요? 당연히 자신의 대리권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바탕이 되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뭐요? 복대리 대리권도 자동적으로 따라서 소멸한다 그죠. 그 다음 상대방과의 관계. 즉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이기 때문에 상대방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을 현명해서 그죠? 본인의 이름을 밝혀서 본인의 이름을 상대방과 매매등 법률 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체크 표현할 필요 없죠. 복대리도 뭐요? 대리인이죠. 그래서 대리인과 똑같이 뭐요? 행위를 할 때는 본인을 명시해 현명해야 되고 표현 대리, 무권 대리 가는 규정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자, 본인과의 관계에서 뭐요? 본인이 직접 선임한 자는 아니지만 선임됐다면 그 자는 본인의 대리인이 되므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관계를 정책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대리권 소멸사유. 똑같아요. 이미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사유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대리권 소멸사유 쭉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떠올려볼게요. 공통된 소멸사유, 본의 사망. 그 다음에 뭐요? 복대리인의 사망. 그 다음에 뭐요? 복대리인의 성년, 후경, 개시 또는 파산. 그 다음에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이죠. 따라서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종료 절차도 뭐요? 대리인이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요거 하나 더 추가하면 된다. 그죠? 복대리인은 자신의 대리권 발생에 바탕이 되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하더라. 그죠?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교과서 23회차 기출문제요. 틀린 것은 임의 대리권. 임의 대리권은 고용 등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가 있으면 임의 대리의 대리권은 소멸하더라. 그다음 자의계약 쌍방 대리가 하는 질문이요. 자의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 허용되지 않죠. 그죠? 다만 두 가지 경우. 본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뭐야? 허락이 없더라도 뭐야? 다툼이 없는 기한이 도는 채무행은 할 수 있더라. 그죠? 그다음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죠.
따라서 그 근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뭐요?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의 효력이 생긴다. 그죠? 그 다음 4번 법률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 임의대리죠.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뭐요? 복대인을 선임할 수 없다죠. 없다. 정답 4번이죠. 법정대리는 자유로이 복대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인을 선임할 수 없다. 다만 두 가지 경우. 본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만. 그 다음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등인 것은 뭐예요?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이행기를 염두해 줄 권한도 있더라고요. 매일 문제 5번으로 옵니다. 매일 문제 5번. 갑소유 X토지에 가서 매매계약에 체결을 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어른. 대리인이 을이죠. 본인이 갑입니다. 을은 갑의 성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하죠. 을은 당연히 임의대리죠. 임의대리인으로서 본의 성낙이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복대리인이 선임되죠. 적법하게 복대리인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 후 대리인은 정의 이익을 위하여 을은 정의 이익을 위하여 여기가 체크할게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자요? 본의 이익이죠. 근데 본인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깨하기 위해서. 이게 뭐죠? 대리권 남용이다. 그죠? 대리권 남용. 그 대리권 남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정과 X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정도 뭐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리권 남용인데 원칙 유효지만 상대방이 이미 이 같은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죠. 그렇다면 을과 정가의 매매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지문에서 쭉 확인하시면 돼요. 옳은 것은 을 누굽니까? 대리인이죠. 끝났어요. 계약은 체결할 수 있지만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해지할 권한은 본인만이 가지고 그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병은 누구예요? 복대리인이죠. 그럼 누구의 대리인이요? 갑의 대리이죠. 예. 을을 대리하여 틀죠. 그죠? 예. 복대리는 본의 대리입니다. 그 다음 3번 병은 갑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만 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말도 안 되죠. 123조 이야기죠. 복대리인 병은 본인 또는 뭐요? 상대방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하죠. 예, 틀렸어요. 그 다음 상대방 정은 본인 갑을 상대로 이 소유권 이전 넘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잖아요. 왜요? 대리권 남용인데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죠? 그러면 대리권 남용으로 체결한 계약은 본에게는 무효죠. 정답 5번. 정의, 상대방 정의 선의인 무에게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선의인 무에게 엑소를 매도하고 이전 넘기를 넘겨준 경우 본인 갑은 제3자의 무를 상대로는 이전 넘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뭐요? 비진의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하죠. 따라서 비진의 표시로서 대리권 남용해가 무효일지라도 그 무효는 선인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 무효. 그래서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요? 우리 시험에서 이 지문까지는 등장한 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복대리 파트, 그죠?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 파트가 혼합해서 섞여 있는 아주 좋은 사령 문제예요. 천천히 제 설명을 듣고 한번 배웠던 말을 천천히 기억하면서 풀어보세요. 예. 아직까지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의 사령 문제가 우리 시험에 출제된 법 없어요. 예.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이어서 묶은 대리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